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빨리 좀 들어 빨리. 그냥 정반대예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물청소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피살 사건 직후 경찰들이 급하게 물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할 경찰들이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급하게 현장을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백주 대낮에 저의 목을 이렇게 찔렀는지 아무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라. 계획이 지고 계획이 다 작아봐도 그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아.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한 사람은 누구고 지시자가 누구인지 이 섬뜩하고 아찔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으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김진성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김진성으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야당 대표, 그것도 다음 유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버려. 아 맞다.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 네. 거기에 칼이 찔려가지고 피도 묻고 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거를 폐기물 업체에 버려버립니다. 야,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유력한 대권 주자고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특혜 의혹 이런 걸로 언론 막 도배가 됩니다. 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범행 당일 김진성을 태워준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아 그 장소까지 예. 태워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은 김진성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끝냅니다. 이상하죠. 네. 그리고 국정원이 테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경찰에 공조를 부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요. 국정원에서 경찰에게 아 이거 테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공조해서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완벽하게 거절. 이상하죠. 네. 네. 이상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정권이 교체가 되고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고 다음 대선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네.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맞아요. 얘기했죠. 네. 그때 갑자기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가 이 사건은 커터칼 미수 사건이었다. 거의 한 1년 지나서죠.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를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상민이라는 검사 출신 전 국정원장 특보라는 쓰레기가 테러 없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명 보안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는 김건희의 측근 중에 최측근인데요. 다시 테러를 하기 위해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상민이가 누굽니까? 김상민이는 김건희의 최측근이고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인왕 존버킴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인물. 아 맞다 그거 있었죠. 예. 네. 자 그런데 이상함이 겹친 상태에서 김충식은 김건희의 최측근이죠. 그렇죠.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에 대한 테러는 김건희가 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세상에 공개가 됐죠. 다시 한번 그 녹취 듣고 옵니다. 이재명이 죽이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요,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다 모집했다고. 진짜요? 이재명이 칼로 배달시켰어, 다. 이재명이 칼로 한 거를 김건희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누굴 죽이려는 짓을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김충식의 동거녀라고 하는 사람은 김건희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가 만났던 남자들을 다 아는 사이인 만큼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김충식의 메모에서 그 테러범 김진성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게 나왔죠. 아 맞아요. 김진성이가 또 누구냐? 부동산 업자입니다. 맞아요. 메모장에 보면은 아산,
배방, 부동산 그리고 7억이라고 또 써 있어. 네. 끔찍하죠. 네. 이상하고요. 퍼즐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계속.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맞아요. 살인 교사까지 했을까? 네. 근데 저때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법할 때예요. 저때가. 시기가.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중요한 것은 이제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게 저기가 이제 가덕도에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로 교회가 저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전 몰랐는데. 그래요? 예, 저쪽에 있대요. 근데 김진성을 범행 장소에 내려준 그 벤츠 운전자 있잖아요. 네네. 운전자가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는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한테 받은 제보는 네. 세계로 교회 교인이 맞다.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라는 거 맞고. 세계를 교인이 맞아? 이 말은 세계로 교회라는 곳에서 테러 범인이 사주를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인데 제일 윗선이 세계로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에게 사주한 또 다른 인물이 김충식과 김건희라는 의혹의 내용입니다. 와, 맞고 이거 두 번째는 대박이야. 이분이 수협 직원입니다. 수협. 수협? 네, 그 동네 수협 직원이고 최근에 갑자기 급성 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건강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덮었잖아요. 네. 단일범 소행으로 하고 그때 네.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이거를 테러로 지정했으면 국정원이 조사할 권한이 생기잖아요. 권한이. 네. 네.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홍정원 차장 나오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최욱이 나오라고 합니다.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아, 네. 근데 일단은 태워다 준 사람이 그렇다면 아산에 있는 저 김진성이랑 네. 가덕도에 있는 그 수협 직원이랑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없잖아요. 아무런 없잖아, 연관성. 접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그냥 수사했으면 네. 이 정도 사건은 사실은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도 하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심지어 증거물도 잃어버렸다가 민주당에서 찾잖아요. 그 맞아. 증거를. 폐기한 증거물. 맞아. 근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을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재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수협 직원. 근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미궁으로 예, 빠지죠. 그 완전 미궁에 빠지죠. 예.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근데 계실 때. 그분이 실제로 아픈 거는 맞나 보군요. 네. 아. 근데 이상하게 이 사건도 그렇고 이따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네, 지병이든 뭐든 이렇게 돌아가셔서 빨리 그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빨리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최은순 구속된 날 김건희 오빠가 아주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다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한 1, 2월쯤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꼭 저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한남동 공간에 가서 김건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좌파들은 저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다 뿔을 쓸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조국하고 뭐 이거는 처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방검복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이분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꼭 입고 다녀라. 아, 달리 들리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덜 떨리네요. 이렇게 큰 사건이 수사가 안 된 건 이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일 텐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 수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일 윗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